흥섭은 부인과 함께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슬아의 아들만 6명이라 항상 생활고에 찌들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 서방님, 다음 주가 시아버지 제사인디 말이요. 이런 말 하기 거시기 한디. 지금 우리 식구들 묵을 것도 없는디 말이요. 어떻게 제대로 된 제사상이라도 차려놓을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구만. 원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또 흘러버렸소.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더만 그것이 우리 집 보고 하는 말이었구만. 어쩔 수 있겠는가. 내 이번 주는 밤을 새서 나무를 하든 나무를 캐든 해서라도 어떻게든 준비를 해봐야지. 실례합니다. 계실까요? 실례합니다만 조그만 시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거시기 우리 집도 넉넉치 않기는 한디. 그렇다고 해도 스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라. 집안 형편이 어렵기는 했으나 정이 많았던 흥섭은 그래도 스님에게 조금이나마 시주를 해드렸고 답례라고 그렇기는 뭐한디. 어떤 기운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만 혹시 집안의 자녀들이 전부 사내아이 아닙니까? 원매,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요? 아, 맞구만 맞아. 그리고 현재 전부 다 해서 6명 정도 있고요. 하이고, 아따 겁나게 용하십니다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말로 송구스러운디. 처사님이 가질 아이는 다 해서 9인디. 처사님께서 기를 수 있는 아이는 7만 있을 것 같구만요. 아이고야, 그것이 갑자기 또 무슨 말씀이시대요? 글쎄요. 저는 그냥 느낀 것을 말씀만 드릴 수 있을 뿐 그 의미까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로 흥섭은 찜찜한 기분에 부인과 이야기를 해보는데 거시기 말이요. 암만 해도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맥락 없는 소리를 하신 것 같지는 않구만. 당신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는 것이요?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요. 당신하고 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니 뭐 가끔씩 밤에 놀이를 즐기다 보면 아이가 들어설 것은 당연치 않겠는가. 그건 그렇체잉. 그렇게 보면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아이가 9은 될 수도 있을 것인디. 사실상 우리가 식구가 또 많다 보니 가끔 심하게 흉년이나 들어버리면 그중에 자식을 먼저 보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는구만. 원마야, 스님이 하는 소리가 그런 의미면 참말로 큰일 아니단가. 서방님, 그라면 우리는 웃자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나마 사는 낙이 자식들 재워놓고 몰래 하는 밤놀이인디. 그것을 안 하고 사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암만 해도 내가 한 2, 3년 정도 나가서 어디 부잣댁이라도 가서 머슴살이라도 해야겠구만. 하이고, 당신이 가불면 우리들은 어찌 사라고. 갑자기 늦자고 없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 우리 첫째 놈하고 둘째 놈은 벌써 나이가 그래도 17에 15이니 내가 없어도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구만. 그리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 스님 말대로 안 되려면 입이라도 하나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흥섭은 부인과의 뜨거운 마지막 밤을 보낸 후 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아이고야, 벌써 이틀이나 걸어온 것 같은디. 뭔가 이렇다 할 마을이 없구만. 이것이 큰일인디. 거시기 어르신 말씀 좀 묻겠습니다요. 요 근처에 어디 좀 큰 마을이 있을까요? 자네가 가던 길 따라 한 10리 정도만 가면 그래도 마을이 하나 있기는 허제. 뭐 일 보러 가시는가? 다름이 아니라 모슴 자리라도 하나 있을까 해서 지금 알아보러 가는 길입니다요. 아마 그 마을에 가면 그래도 몇 집 정도는 사람을 구하는 집이 있기는 할 것이구만. 요즘에야 다들 일손들이 딸려나서 말이지. 하이고 어르신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런데 거시기 자네 글은 좀 읽을 줄 아는가? 네? 아, 제가 가난하기는 해도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글은 꼭 배워놔야 밥 굶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저한테 글 하나만큼은 읽고 쓸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요. 지금 생각하면 신분도 천한 저한테 쓰잘데기 없는 일 같기는 헙니다만 말이어요. 허허, 거시기 내가 볼 때는 자네 조부가 영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디 지금 우리 집에 좀 정리를 해야 하는 장부가 있는디 말이요. 자네가 한번 정리해 줄 수 있겠는가? 잠은 거시기 우리 집 머슴들이 살던 곳이 지금 비어서 거기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말이요. 하이고 어르신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아주 참말로 감사할 따름이죠. 흥섭에게 일을 제안한 것은 홍배라는 지역 유지였다. 흥섭은 그렇게 홍배가 마련해준 거처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고 다음 날 아침 홍배가 찾아왔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훨씬 깔끔하게 했구마잉. 어떻게 한다고 해봤는디 그래도 마음에 드셨다니까 아주 다행입니다요. 자네 그러지 말고 이왕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디 말이요. 여기에서 그냥 지내면서 우리 농사일이나 좀 바쁠 때 도와주고 가끔씩은 이렇게 장보도 좀 정리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내가 세경은 아주 다른 집 머슴보다 더 쳐줄라니께.
아이고 어르신, 그 말이 참말입니까? 그렇게 흥섭은 홍배의 집 근처에서 기거하며 일을 할 수 있었고, 농사일이나 장부 정리하는 솜씨가 탁월해 다른 머슴들 2배 가까이 되는 세경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흥섭이 자네 있는가? 어르신 오셨습니까요? 이 밤중에 무슨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내 적적해서 술이나 한 잔 같이 하려고 왔지. 그나저나 자네가 온 지도 벌써 한 1년이나 되었구만. 어떻게 가족들은 안 보고 잡은가? 일을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요. 자식놈들도 보고 싶고, 특히 자기 전에는 마누라 생각도 나고 그렇구만요. 이 친구 아직도 왕성하구먼. 그려 자네 아이가 몇이나 된다고 했지? 자식놈이 다 해서 6입니다요. 아이고 진짜로 이 친구가 상당하구만. 그중에 아들이 몇이나 되고? 거시기 정신 차리고 보니께 전부 다 고추더라고요, 어르신. 아이고야, 자식이 6이나 있는디. 그것도 모자라서 전부 다 아들이라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한테는 자식 하나 점지 안 해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6이나 가져다 주시고. 흥섭은 아무 말 없이 홍배의 한탄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홍배와의 술자리 이후 보름 정도 지났을까? 흥섭은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원마야, 아이고 이 시간에 누구십니까요? 소녀 홍배대감님 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종입니다. 홍배대감님께서 흥섭 씨가 이미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신 지 1년이나 되었다며 지금쯤이면 많이 외로울 테니 달래주라고 하셔서 왔습니다요. 네? 아니 갑자기 그것이 또 무슨 소립니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마누라가 2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는 몸인디 그럴 생각은 추워도 없는 게 얼른 돌아가시란게요. 흥섭 씨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흥섭 씨의 거시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요. 아니 이것은 와엄마 참말로 곤란하구마잉. 흥섭은 비록 처음 보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과 하룻밤 거사를 치르게 되었고, 시간은 또다시 일주일 정도가 흘렀는데, 흥섭 씨 계십니까요? 와 완마, 처자는 또 누구십니까? 한 일주일 전쯤 여기 다녀간 명옥 언니랑 같이 일하는 흥섭이 대감님 댁 여종 춘심이입니다요. 그려 춘심이 처자. 거시기 이 밤중에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대요? 명옥이 언니가 흥섭이 아재랑 한 번 하고 나서부터 하도 힘이시고 재주가 대단타하여 소녀도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하이고, 내 평생 마누라만 보고 살았는디 또 이런 일이 생겨불구마잉. 그래, 뭐 일이 된 거 재미나 보고 가시게나. 그런 2번의 황홀한 거사를 치른 이후로 흥섭은 밤만 되면 또 누가 올까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한동안 한밤중에 흥섭의 방을 찾는 이는 없었다. 그리고 1~3달쯤 지난 어느 날 밤, 아이고야, 이것이 얼마만이십니까요? 넉넉 잡고 한 3달은 된 것 같은디. 흥섭 씨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갑작스러울 거라는 것 알고 있으나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여태껏 받은 세경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시지요. 원매, 그것이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립니까요? 내일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요? 사실 저는 홍배대감의 여종이 아니라 안주인입니다요. 제가 다녀간 이후로 흥섭 씨를 찾았던 여성은 우리 서방의 첩이고요. 뭐시라? 그것이 참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는 혼인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고 첩까지 얻어 노력을 해봐도 첩 역시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쯤 포기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서방님께서 흥섭 씨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얻기 위해서 저와 첩을 이곳으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저와 첩 둘 다 한 번에 애가 들어서 버렸구만요. 그러면 나를 이용해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얻었으니 나한테 보상을 해주셔야지. 우째 날이 밝자마자 이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까요? 저희 서방님께서 목적을 이루었으니 이 애가 당신 씨앗이라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용한 자객이 당신을 죽이러 모레 이곳에 당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온 이유는 그래도 내 뱃속에 있는 씨앗이 당신 것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당신이 죽는 꼴은 내 죽어도 못 보겠으니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이고 마님, 살려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이 은혜를 어찌게 하면 갚을 수 있을 거라잉. 흥섭은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마자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는 행여 자객을 마주칠까 무서워 큰 길은 피하고 숲을 통해서 집으로 향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말로 그 스님이 용하기는 하구만.
그란디 그 스님 말에 따르면 내가 낳을 아이가 다해서 9이고 기를 아이가 7이면 내 아이가 지금 6, 그리고 홍배대감댁 마님이 하나, 그 첩이 하나, 이렇게 전부해서 8이란 말이오. 암만 셈을 해봐도 하나가 비는디 뭐 그 양반도 틀릴 수도 있는 거겠지?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며칠을 걸어 마침내 흥섭은 집을 나선 지 거의 1년 반 만에 집에 올 수 있었고 마누라, 아 마누라 나 왔단께. 와, 엄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우리 서방이 왔구만, 우리 서방이 왔어. 아이고 지금 안고 있는 그 애기는 무엇이단가? 나는 지금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 다른 마을까지 가서 일을 하다가 왔는디 자네는 지금 내가 없는 사이에 서방질이라도 해버린 것이오? 무엇이라고라, 서방질이라고라? 뭐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아이고, 이 양반아, 당신은 다른 마을에 가서 아주 이 여자 저 여자 끼고 재미나게 지냈나 보제잉? 이 애기가 당신이 떠나기 전날 밤 당신하고 만든 당신 애기라 이 말이제. 그려잉 어쩐지 아주 애기가 이목구비가 뚜렷하니 나 딱 봐도 한눈에 내 새끼다 싶었다니까 진짜로. 그렇게 흥섭은 스님의 말대로 일생 동안 9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중에 7만 기르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